갚지 않아도 되는 정부 자금으로 기술 개발할 수 있을까? 현재 중소기업 자금 조달은 이렇습니다. 그 순서를 바꿔보자고 제안드립니다. R&D 예산은 총 예산 558조 중 5%에 해당하고 있죠. R&D 지원 사업 선정 방법 5가지가 있습니다. 2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궁금하신 사장님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전문 채널 기업꿀정보TV 김소장입니다. 갚지 않는 사업 자금이 있다고? 3편 정부 R&D 자금 편. 사장님은 지금 이 신제품만 개발해서 출시하기만 하면 매출이 정말 오를 텐데, 그런데 개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지? 이런 고민은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2020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공통의 어려움을 겪는데, 그 첫 번째가 기술 개발 자금이 부족하다는 응답이었습니다. 갚지 않아도 되는 정부 자금으로 과연 기술 개발할 수 있을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편 정부 R&D 지원 자금 편입니다. 갚지 않는 사업 자금이 있다고 시리즈는 총 8편으로 구성됐는데, 첫 번째 정부 지원 자금 총괄편, 두 번째 정부 창업 지원 자금 편, 오늘은 세 번째 정부 R&D 지원 자금 편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자금 조달은 이렇습니다. 내 자금을 먼저 쓰고, 그 다음 자금이 부족하면 가족 친지의 자금을 끌어다 씁니다. 그 다음 은행이나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을 쓰다가 마지막으로 투자를 두드리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중소기업 자금 조달 그 순서를 바꿔보자고 제안드립니다. 먼저 무상한 무이자 무담보인 정부 지원 자금을 먼저 쓰는데요. 창업, R&D, 수출, 고용 지원 자금들이고요. 두 번째, 은행이나 정책금융기관에 유상한 자금을 씁니다. 다음에 내 자금을 쓰고 마지막 투자 자금을, 이런 순서로 자금 조달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추천드립니다. 비록 쉽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생애별로 자금이 조달이 필요한데요. 먼저 무상한 자금은 총 23조 원이나 됩니다. 창업지원 자금, R&D, 수출, 바우처, 3년, 5년, 7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금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연구개발 사업 R&D 예산은 총 예산 558조 중 약 27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5%에 해당하고 있죠. 부처별로 R&D 예산의 규모를 본다면 과기정통부가 가장 많습니다. 8조 7천억 원에 이르고 있고요. 그 다음 산업부, 방사청, 교육부, 다섯 번째 중소벤처부가 있는데 1조 7천억 원이나 됩니다. 정부 R&D 예산 총 27조 4천억 원 중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이 20% 5조 5천억 원에 해당되는데요. 그 중에서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도전이 가능한 예산이 약 3조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부 R&D 중점 투자 분야는 중소기업 분야에 해당하는 예산, 그리고 소재부품 장비 분야, 일자리 관련한 예산, 혁신성장 3대 중점 사업 포함해서 약 3조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정부 R&D 중점 투자 분야는 소재부품 장비 주목해 주면 좋겠습니다. 산업부 예산, 중기부 예산 골고루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예산으로 일자리 관련한 R&D가 크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창업기업에 대한 것, 사업화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에 대해서는 본문 내용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먼저 과기정통부 예산은 기초 분야와 원천 기술이죠.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예산이죠. 중소기업이 도전하기에는 좀 다른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기정통부의 중점 예산은 미래 성장 동력이 매우 중요한 분야인데요. 차세대 반도체, 우주 원자력, 거기에 감염병에 이르기까지요. 자세하게 좀 본다면 미래 수소 원천 기술 개발 사업 253억 원에 해당이 되고요. 동북아 지역의 초미세먼지 대응하는 예산이 458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국가 신약 개발 2조 1758억,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이런 예산들이 있고요. 포스트 게놈, 치매 극복 관련한 예산, 무인 이동체 1600억에 이르고 있고요. 한국형 발사체 1조 9천억 원, 달 탐사, 이런 사업을 본다면 과기정통부 예산 어마어마하고요. 이런 것이 우리 한국의 미래 산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런 쪽 예산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
정말 자랑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목적 실용 위성 3,385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이런 대한민국의 미래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 예산이 사용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예산 중에서 R&D 예산 중에서 고용위기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 기업에 주는 예산이 있었는데요. 작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작년 400개 기업이 올해는 191개 기업이 5천만 원의 예산을 받았던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본다면 산자부 예산은 27조가 전체 예산인데 그중에서 R&D 예산이 약 5조 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소재부품 장비 강국이 되기 위한 이런 예산이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부장 예산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소부장 예산은 산자부와 중기부 예산에 골고루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자부에는 산기평, KIAT 이러한 기관들이 있고요. 기계, 바이오, 소재, 수송, 전자 이런 부분들이 목적 사업으로 R&D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R&D 예산도 유사하지만 산자부도 마찬가지로 자유공모형이 있습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는 형태가 있고요. 산업통상자업의 목적 사업으로 품목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산업통상자업의 정책 지정형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필요가 있다면 그 수행과제의 수행 기간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R&D들이 있습니다. 이런 R&D는 산자부뿐만 아니라 중기벤처부도 마찬가지로 이런 패턴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자부 예산, 로봇 관련한 예산이 만들어져 있고요.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도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분야들이 있는데요. 우리 중소벤처부만이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이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이 이와 관련한 미래자동차와 관련한 분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가장 도전하기 쉬운 내용들입니다. 도전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중소벤처 예산이 본다면 전반적인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대해서 올해 한 해 동안에 2021년 내내 과제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사업이 계속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상반부에 예산의 한 4분의 3, 한 70% 정도가 편성되고요. 하반기에 한 3분의 1 정도가 집행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중소벤처부 R&D를 주목할 것들은 기업이 주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이 있고 창업성장기술개발 내용이 주목할 만한 R&D입니다. 협력형 과제가 있죠.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이 있고 산학연 콜라보 R&D가 있습니다. 정책 목적형으로 가장 많이 되는 것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도전이 되는 것 공정품질 기술개발,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안에 상세한 내용들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올해 1조 7천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내용들이 있고요. 창업 성장 기술개발 사업,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이 도전하는 사업입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흥미진진한 내용이고요. 중소제조업들이 가장 많은 도전을 하는 것,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이에요. 이공계 학사, 석사, 박사, 중소기업이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이 고경력들, 고급 인력을 쓸 수 있는 이런 예산도 별도의 R&D 사업으로 있습니다. 창업지원 자금을 본다면 사업화 자금이 7년 이내입니다. 7년 이내 동안 받는 그 기준입니다. 7년이 지난 중소기업은 창업지원 자금, 사업화 자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R&D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구분이 됩니다. 7년 이내에 기업이 도전하는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올해는 1224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7년이 넘는 기업이 도전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인데 매출이 20억이 넘고 700억 미만인 경우 도전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1억 5천, 전략형 사업, 팁스 5억 도전할 수 있습니다. 창업 7년 이내입니다. 창업 7년 이내 적격 창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7년 이내고요. 팩트체크는 20가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돼야 되고요. 살펴볼까요? 개인기업이 동일한 장소에서 비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같은 업종이에요.
창업 아니에요. 조직 변경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만 한번 볼게요. A 개인 기업이 같은 장소에서 폐업하지 않고, 지난번에는 폐업했을 때도 창업으로 안 봅니다. 폐업하지 않고 비법인 설립하는데 이럴 때 다른 업종입니다. 창업으로 봅니다. A 법인이 같은 장소에서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는데 동종업종은 위장 창업이라고 봅니다. 창업 아닙니다. 그런데 A법인이 같은 장소에서 폐업하지 않고 B법인을 설립하는데 동종업종이에요. 이거를 형태 변경이라고 합니다. 창업이라고 안 해요. A법인이 같은 장소에서 폐업하지 않아도 창업으로 보는 경우는 B법인을 설립했는데 이종업종이에요. 그럴 때는 창업으로 봅니다. 매우 중요한 기준이죠.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때 이종업종은 5자리입니다. 표준산업분류 5자리가 다르면 이종업종이라고 봅니다. 5자리 다르면 이종업종입니다. 대표적으로 메모리용 전자집적 회로는 26111인데요. 비메모리용 기타 전자집적 회로는 26112예요. 비메모리용 이런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5자리가 다르다는 거죠. 같은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하더라도 창업으로 봅니다. 창업기업입니다. R&D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는 방법은 기업마당을 살펴봅니다. PC 버전으로 보고요. 기업마당 모바일 버전으로도 봅니다. 그 다음 SM택에 공고가 되는데 공고문을 다운로드 받아서 상세하게 내용을 살펴봅니다. 창업 사례를 본다면 A 기업이 기술 창업을 합니다. 제조업으로. 창업 지원 사업 전체에서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창업 지원 사업화 자금이 있지만 R&D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졸업제가 적용돼서 4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구조로 받는다면 정말 가장 이상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중기부 R&D 지원 사업을 본다면 디딤돌 사업 한번 봅니다. 디딤돌 사업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인데요. 디딤돌 그리고 전략형 팁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전제 조건은 7년 이하고요. 매출액이 20억 미만입니다. 만약에 올해가 2021년도 회계기준상 매출이 20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올해까지 6년이고 내년이 7년 이하에 해당이 된다면 올해 재무제표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20억 미만으로 매출을 끊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도전할 수 있어요. 1억 5천만 원짜리 사업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흥미진진한 사업입니다. 구매 조건부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인데요. 구매 연계형과 공동 투자형이 있는데 구매 연계형을 한번 본다면 구매 연계형은 2년 동안 최대 5억 원의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다만 수요처로부터 구매를 약속받은 중소기업이 됩니다. 공동 투자형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연계형 구매 조건부라고 본다면 구매 동의서와 구매 계약서가 있습니다. 구매 동의서는 국내 수요처로부터 동의 MOU를 받은 구체적으로 동의서를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요.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구매 계약서는 국내 수요처가 있습니다. 국내 수요처, 해외 수요처로부터 계약서를 받아야 됩니다. 계약서. 작성일자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받았다면 도전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2년 동안 5억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에 도전이 가능합니다. 수요처 조건을 본다면 수요처는 공공 부분이 있고요. 정부 지자체가 있고요. 그 다음 대중견기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도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은 업종이 제조업이어야 하고요. 5년이 초과되고 매출액이 300억이 넘는 제조업인데 신용등급이 WB 이상이어야 합니다. 크레탑 기준으로. 이렇다면 가장 많이 도전할 수 있는 구매 조건부 R&D인데요. 300억 이상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해외 수요처는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외국 기업인데요.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신용조사 결과가 2등급 이상인
해외 외국 기업에 한해서 구매조건부 R&D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수요처로부터 이 제품에 대해서 당신네 기업이 개발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구매 동의서 혹은 구매 계약서를 맺어줄게 라는 서류를 가지고 이때부터 구매조건부 R&D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으로서는 디딤돌 다음으로 큰 R&D 중에 하나입니다. 공동투자형 구매조건부가 있습니다. 대기업 16개 회사, 중견기업 25개 회사, 공공기관 23개사로부터 투자를 받고요. 그렇다면 중소벤처부는 12억 원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투자는 매칭으로 12억 원 한다면 총 24억 원을 R&D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4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매우 큰 분야인데요. 일반 과제가 있고요. 빅3 분야가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 헬스 분야가 있고요. 소부장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주택공사로부터 특정한 건설 관련한 신기술을 토지주택공사에 도전을 해서 10여 원의 투자를 받겠다는 R&D에 선정이 된다면 이런 경우 국가가 중소벤처부가 12억 원을 투자하는 그런 구매조건부 R&D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중기부 R&D를 또 본다면 공정품질 기술개발입니다. 제조기업이 도전하기 참 좋은 R&D인데요. 혁신형 R&D와 현장형 R&D가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 기업이라면 혁신형 R&D를 도전할 수 있고요. 일반 기업이라면 현장형 R&D를 도전할 수 있습니다. 혁신형 R&D는 최대 2억 원에서 10억 원에 이르고요. 현장형 R&D는 5천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인 R&D 관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IP 나래 프로그램이에요. R&D를 하려고 하는 업체라면 반드시 이 IP 나래 프로그램을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지식재산센터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총 사업비가 2,500만 원인데 정부가 1,7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기업이 나머지를 부담한다는 사업인데 서울 수도권은 경쟁률이 10대 1 내지 20대 1 정도 되는 걸로 보이고요. 지방인 경우는 3, 4대 1 정도. 지방 우대합니다. 비용 때문에 IP나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보다 더 특별한 일 때문에 IP나래 프로그램을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선정이 된다면 100일간 8번 회의를 통해서 8가지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특허에 대한 해당 중소기업의 전략을 거의 완벽하게 수립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력한 특허권을 창출하고요. 그 기업의 R&D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기술 전략도 제시해 줍니다. 너무너무 대단한 건데요. 설립 7년 이내에 창업기업만 해당이 됩니다. 어떤 분야가 특히 또 흥미로운 분야냐면 이 사업에 선정이 되면 특허청에서 우수기업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있다는 거죠. 엘리트 코스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허청에서 추천을 한다면 R&D 창업성장 디딤돌 사업에 기관 추천을 받아서 별도 심사를 받는다는 겁니다. 별도 심사라는 것은 일반 기업이 도전하는 곳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받은 대상 기업이 따로 경쟁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IP 나래 프로그램, IP R&D 전략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 기업이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 개발 사업, 그리고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 테크브리지 활용 상용화 기술 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6천만 원을 지원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왜 IP R&D냐? 기존의 기업들은 R&D를 먼저 하고 나서 그의 결과물로 IP, 즉 특허를 등록하는 이런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었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R&D는 중복돼서 할 수도 있고 경쟁하는 기업이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른 채로, 말하자면 깜깜이로 먼저 R&D를 한다면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중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특허를 분석하고 나서 그 다음 그 결과물로 R&D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R&D에 선정된 기업은 IP R&D 전략 지원 사업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어떠한 선도 기업이 있고 얼마나 무서운 특허들이 깔려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특허를 확보해야 할까, 좋은 아이디어는 없을까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전략 사업이에요.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이미 특허문헌 정보를 탐색해서 R&D에 활용하는데 매년 300만 건 정도가 특허가 공개된답니다. 이 300만 건 정보를 일반 중소기업이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중복돼서 R&D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R&D 평가 선정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1차 서류 평가를 합니다. 서류 평가할 때 가점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경쟁률이 5대1 정도가 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경쟁이 치열한 것은 7대1 정도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사업계획서를 20장 내지 30장에 이르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합니다. 심사할 때 가점을 평가를 합니다. 서류 평가 기준 중요합니다. 다음 발표 평가를 합니다. 경쟁률은 2대1 정도 되고요. 심사위원들이 발표 평가를 보고 판정을 내립니다. PT용 사업계획서는 20장 내지 50장에 이르고요. 많은 경우는 100장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표 평가를 마치고 최종 선정이 되는데요. R&D 지원 사업 선정 방법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팀입니다. 팀. 대표자가 누구인가, 어떤 학력의 소유자인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 그 기술 개발을 수행할 팀은 어떤 학력이고 어떤 경력, 어떤 수행 경력을 얼마나 했는지 인프라를 봅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교수 출신으로 창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박사도 있고 대기업 실무진으로 얼마나 많이 구성되어 있는가, 해당 분야의 업력이 얼마나 많은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매출입니다. 적절한 매출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적어도 어렵고요. 너무 많아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출 중요합니다. 세 번째, 특허인데요. 어떤 기업은 R&D를 하는데 특허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가 있어요. 3개 있습니다. 3개 이상 된 기업. 어떤 기업을 보겠습니까? 특허 매우 중요합니다. 인증 중요합니다. 기업 인증, 기술 인증, 품질 인증 대부분은 갖춰야 되겠습니다. 5번째, 사업 목적인데요. 일반적인 기업이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겠다는데 어떤 기업은 대의 명분이 있고요. 이 기술을 개발한다면 기업의 목적만이 아니라 사회 문제도 해결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명분이 있다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정 평가 방법이 있는데요. 서면 평가가 있고요. 대면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가점이 있고요. 감점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가점 본다면 가점이 5점이 만점이에요. 매우 많은 것이 있는데 아무리 많더라도 20점이 돼도 20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5점이 만점인데요. 중요한 것은 5점이 안 되는 기업이죠. 어떻게 우리 기업이 5점 만점을 획득할 수 있을까? 한번 볼까요? 벤처 인증, 이노비지 인증, 메인비지 인증. 반드시 따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3개를 딴다 하더라도 최대 2점만 획득합니다. 그 다음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 여성기업이라면 반드시 여성기업 확인을 받아야 되겠고요. 여기서 점수를 확보하죠. 2점 확보하고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으로 1점을 확보합니다. 다른 걸 볼까요? 출연 연구기관이나 대학과 기술 이전 계약을 합니다. 기술 이전 계약서 1점 딸 수 있습니다. 직무 발명 우수기업이나 혹은 지식재산 경영 인증을 합니다. 특허청에서 진행합니다. 여기서 1점을 획득을 합니다. 2점, 1점, 1.1점. 이렇습니다.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6개월 시점 봅니다. 고용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최대 5점을 반드시 따야 됩니다. 어느 기업은 실력이 동일하다면 가점인 누구는 5점 만점을 받은 기업, 어떤 기업은 4점 받은 기업, 당연히 4점 받은 기업 떨어집니다. 가점 중요한데 감점 없어야 됩니다. 감점 반드시 확인합니다. 전문기관이 직접 확인을 하고요.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를 합니다. 일자리 평가 100점을 만점으로 비율을 반영을 합니다. 우리 기업은 어떻게 되더라도 최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일자리 양 100점 70점을 봅니다. 일자리 질 30점 봅니다. 감점도 봅니다. 가점도 봅니다. 해서 100점 최대 가점이 포함되더라도 100점 만점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일자리 양은 개별 기업이 고민하시면 되는데 일자리 질을 한번 볼까요? 미래 성과 공유 협약을 합니다. 성과급 지급을 합니다. 내일 채용 공지합니다. 30점 꼭 받아야 합니다. 30점. 다른 기업들 대부분 받아서 옵니다. 대부분. 가점 요소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정지 여건, 가족 친화 인증 10점이 만점입니다. 여기선.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현 정부에서 일자리 평가 정말 중요합니다. R&D 지원 자금 최대 금액을 추정해 봤습니다. 창업기업이므로 창업지원사업 창진원에서 진행하는 창업지원사업으로 약 4억을 받습니다. R&D가 졸업제가 적용되는 사업이 있고 졸업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 있는데 졸업제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창업성장 디딤돌 한번 받고요. 1억 5천. 구매조건부 R&D 5억 받습니다. 최고 한도겠죠. 소부장으로 또 5억 받습니다. 팁스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있습니다. 합산해서 16억, 창업지원사업 4억, 2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받는 기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기업이 오래된 기업이에요. 그렇다면 기술 분야의 기업인데 전략적인 적격 창업을 합니다. 기술 창업을. 이런 경우에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받는 것이 전략적으로 강점이 있는 분야가 있는데 경쟁하는 데서 디딤돌이나 이런 분야들 중소기업 창업 7년 이하의 기업을 우대하는 프로젝트를 본다면 전략적인 적격 창업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갚지 않는 사업 자금이 있다고 3편 정부 R&D 자금 지원편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정부 중소기업 바우처를 영상에 담을 예정입니다. 오늘 R&D가 궁금하신 사장님들은 상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으로 하시기 어렵다면 아래 설명문 구글 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업꿀정보TV 김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